평생 모은 돈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돈을 아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가?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을 정작 자신을 위해 써보지도 못한 채 병상에서야 후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어갔지만 정작 몸과 마음은 병 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야 할 곳과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무조건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그의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돈을 무조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소유의 지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것 또한 무소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접어들며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로 돈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건강과 시간을 놓친 것을 꼽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돈을 쓴 분들은 한결같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꽃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평소 소비 습관을 가만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돈을 써본 적이 언제였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비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한 어르신은 몇 해 전 건강검진 비용이 아까워 미루다가 뒤늦게 발견된 암 때문에 훨씬 큰 치료비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10몇만 원이 아까워서 검진을 미룬 게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8의 다른 어르신은 해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초기 단계에서 위암을 발견해 큰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진 비용은 아까운 돈이 아니라 훨씬 큰 돈과 시간과 고통을 아껴주는 돈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이를 예방적 지출이라고 부르며 초기에 투자하는 작은 비용이 나중에 훨씬 큰 지출과 고통을 막아준다고 설명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노자는 자신의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건강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어르신들에게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어르신도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온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를 초기에 관리하며 큰 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미룬 하루가 나중에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통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시간을 늘려주는 일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뤄왔던 건강검진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좋은 음식입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70의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살면서 끼니를 라면이나 대충 있는 반찬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하러 잘 차려 먹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자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반찬을 조금씩이라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식비를 조금 더 쓰는 대신 병원비가 훨씬 줄었습니다. 몸에 힘도 붙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심리학과 영양학에서는 노년기의 영양, 불균형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 정서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음식에 쓰는 돈을 아끼면 결국 병원비와 간병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검소함을 강조하면서도 몸을 건사하는 기본적인 것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낄 것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참된 검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 진짜 검소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슷하게 경북 안동의 한 어르신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정성껏 식사를 챙기는 습관을 들인 뒤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 잘 차려 먹는 것, 그것도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슷하게 강원도 원주의 한 어르신도 값싼 즉석식품 대신 직접 국을 끓여 먹는 습관을 들인 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장바구니에 평소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끼니를 대충 때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배움과 새로운 경험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3세 한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배우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나무를 봐도 전에는 몰랐던 색과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삶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정서적 활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활력을 사는 투자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남의 지식을 그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대전의 한 어르신도 뒤늦게 시작한 컴퓨터 강좌를 통해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 보여도 삶 전체에 서서히 스며드는 가장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활력도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강좌나 배움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움을 위한 지출을 아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번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76세 한 어르신은 몇 년 전 큰맘 먹고 온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그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지출이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그때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몇 해 뒤 그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그 여행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물건을 사는 소비보다 경험을 사는 소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이 훨씬 오래, 훨씬 깊이 행복감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함께한 추억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재물은 흩어져도 사람과 나눈 정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대구의 한 어르신도 배우자와 함께 다녔던 짧은 국내 여행들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꼽았습니다.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충북 충주의 한 어르신도 매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를 가장 기다려지는 연중 행사로 꼽으며 그 하루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여행이나 식사 자리를 이번 달 안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기꺼이 돈을 쓰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생활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의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낡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야 편한 신발로 바꾸었습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걷는 게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습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친구를 오래된 것 그대로 쓰다가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다른 어르신도 몸에 맞는 매트리스로 바꾼 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용품이 노년기의 낙상 위험, 만성 통증,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는 돈은 삶의 질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견디기보다 순리에 맞게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광주의 한 어르신도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뒤로 낙상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지켜준 것입니다. 생활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쓰는 돈은 당장은 아까워 보여도 안전과 편안함으로 돌아오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 불편함을 참고 사용하던 생활용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몸에 맞는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불편을 참으며 돈을 아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마음의 평안을 위한 지출입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75의 한 어르신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근처 바닷가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는 숨 쉴 틈을 줍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매주 꽃집에서 작은 꽃 한 다발을 사서 집에 꽂아두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꽃값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환해지니 이보다 값진 지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작은 지출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돈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남은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투자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음의 평화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시간과 정성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게 전남 목포의 한 어르신도 매달 좋아하는 음악회에 가는 것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만으로 한 달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비슷하게 경기도 평택의 한 어르신도 매주 반신욕을 위한 인욕제를 구입하는 작은 사치를 스스로에게 허락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30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일 하나에 기꺼이 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일곱 번째, 자신의 행복입니다. 인천에 사는 78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기타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손주들 챙기느라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써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어느 날 그는 큰맘 먹고 통기타를 사고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위한 지출에 대한 죄책감이 오히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한 작은 지출을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채우는 데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삶의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울산의 한 어르신도 평생 미뤄왔던 사진 여행을 뒤늦게 시작하며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은 이기심이 아니라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용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쓴 돈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는 돈도 당당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소원이 있다면 죄책감 없이 자신에게 그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건강을 지키는 비용, 좋은 음식, 배움과 새로운 경험,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생활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 마음이 평안을 위한 지출, 그리고 자신이 행복. 이 7가지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항목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허락해야 할 지출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과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유란 무조건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마음을 다해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무소유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 움츠러들기보다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답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아끼는 것도 지혜지만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더 큰 지혜입니다. 평생 애써 모은 돈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3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미뤄왔던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약 하나가 나중에 큰 병원비와 고통을 미리 막아줄 것입니다. 둘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기꺼이 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훗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미뤄온 자신만이 작은 소원 하나를 이번 달 안에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돈은 통장에만 있을 때보다 삶 속에서 가치를 만듭니다. 아끼지 말아야 할 곳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정성이 담긴 그 돈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따뜻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